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혜의 윤주입니다. 어제가 저희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이셨어요. 부모님이 1974년도에 결혼을 하셨으니까 함께 하신 세월이 무려 50년이 넘으신 거예요. 와, 50년이라니. 참, 옆에서 부모님을 지켜본 자식인 저도 그 긴 세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를 생각하면 머리를 스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들은 매해 결혼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기분이 어떠실까요? 결혼 20년, 30년, 40년 맞이해보신 청취자분들, 해가 갈수록 어떤가요? 뭐가 느낌이 달라지나요?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로 유럽의 그리스도 국가에서 매년 결혼한 날에 축하 예배를 하던 것에서 유래된 풍습이라고 하네요. 영국 속담 중에 바다에 갈 때는 일주일을 기도하고 전쟁터에 갈 때는 한 달을 기도하며 결혼에 대해서는 평생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결혼은 신중히 선택해야 하고 한 번 결혼한 후에는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평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오늘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한국에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가자는 취지로 제정이 된 법정 기념일이에요. 5월 21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가정의 달인 5월, 둘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랍니다. 부부의 날은 지난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권제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제정이 되었고 지난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정해졌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꼭 지켜져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부부 10계명이라고 입력하고 검색을 해보면 관련 글이 몇만 건이 검색이 돼요. 화목한 부부를 위한 10계명, 멋쟁이 부부 10계명, 맞벌이 부부를 위한 10계명, 남편이 꼭 지켜야 할 10계명, 아내가 꼭 지켜야 할 10계명 등등요. 정말 다 옳은 얘기들이 10계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중 10개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세요. 특히 부부간에 꼭 필요한 스킨십을 적극 권해드리는데요. 반드시 살을 맞대는 것만이 스킨십이 아니에요. 바쁜 일과 중에도 함께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역시 상대방을 이해하는 좋은 스킨십입니다. 얼굴을 마주보며 커피 한 잔을 하고 하루에 겪었던 일과를 공유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두 번째, 같이 즐기는 것들을 많이 만드세요. 그래야 대화거리가 많아집니다. 세 번째, 칭찬하고 격려하고 공감하세요. 칭찬과 격려의 좋은 점은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공감은 상대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부부 사이의 공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댁 문제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아내에게 뭐 그런 일로 그래? 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땐 아, 그랬구나. 당신 힘들었겠다. 라고 말해주면 그 이상의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이미 해결이 돼요. 자녀 교육, 시댁과 처가 문제 등 부부 갈등의 원인은 각기 다르지만 결론은 한 가지.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하소연 앞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따위 말은 부부 사이 대화를 단절시켜요. 네 번째, 두 사람이 동시에 화내지 마세요. 기쁨도 나누면 두 배가 되듯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화내면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나는 남편이 나를 옆에 영희 엄마랑 비교하는 거 질색하면서 나는 왜 철수 아빠랑 남편을 비교해요.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상대의 집안을 헐뜯지 마세요. 남편이 너네 엄마 너네 아빠 하면서 식구들 비하하는 말하기 시작하면 눈 뒤집혀요. 친구라는 영화에 나온 장면 중에 그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주인공에게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때리니까 격하게 반항하는 장면 나오는데 기억하시죠? 그 선생님이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하셨던 거요. 자기에 대한 비난은 감수해도 가족에 대한 모욕은 참기 힘든 법이죠.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도 상대 부모를 욕하면 거의 끝장나잖아요. 끝장낼 싸움이 아니라면 상대 집안에 대한 비난은 절대 금기입니다. 일곱 번째,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세요. 그날의 앙금은 그날 푸는 걸로. 길게 가봐야 서로 힘들어집니다. 여덟 번째, 처음 사랑을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던가 절대 잊지 말란 말입니다.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하세요. 입니다. 부부마다 10계명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것만은 꼭 지킨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은 있어요. 싸워도 꼭 한 이불을 덮는다는 철칙이 있으셨는데 서로 너무 미워서 정말 등은 돌리고 잘지언정 한 방에서 한 이불 덮고 평생을 사셨네요. 부부가 싸우고 분위기 냉랭해지고 다른 방에 가서 자고 하다 보면 그 골이 더 깊어져서 반나절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시간만 길어지면 더 골이 깊어지고 서로 불편해집니다. 제가 다음 달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짬이 날 때마다 이사 박스를 하나씩 싸면서 버릴 거 정리를 하는데 옛날에 제가 썼던 일기장을 찾은 거예요. 결혼 전에 쓴 건데 결혼을 바로 앞둔 당시 썼던 일기장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좀 웃겨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가 얼마나 잘 맞느냐가 아니라 서로 안 맞는 부분을 얼마나 잘 맞춰가느냐에 달렸다. 그리고 또 성공적인 결혼은 늘 똑같은 사람과 여러 번 사랑에 빠지는 것이 필요하다. 뭐 어디서 베낀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보고 좀 웃기더라고요. 아이고 저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서요. 역시 이론은 이론일 뿐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알아요. 행동으로 안 돼서 그렇지. 연인들은 연애 시절에 로맨스의 호르몬이 넘쳐서 같이 있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어대죠. 저녁 늦게까지 데이트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또 전화기가 뜨거워질 때까지 밤을 새가며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해요. 주변에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사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쉬지 않고 자랑을 해대고요. 상대를 생각만 해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죠.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부는 자신도 모르게 뭔가 서운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가 있어요. 연애 시절 때 열정적이었던 모습도 사라지고 연애 시절에는 장점만 보이고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배우자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부부는 서로의 단점을 끊임없이 지적하다가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부부싸움으로 이어지고요. 주로 어떤 일로 싸우세요? 보통 정말 자잘한 걸로 항상 싸우지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는 그 통계를 보면 1위가 늘 성격 차이고 그 다음이 돈, 그리고 자녀, 이 밖에도 생활 습관이나 종교, 친인척 관계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부부싸움이라도 한 날이면 자다가도 우라가 치밀어 올라 옆에 잠든 사람을 발로 걷어차보고 일주일이 넘게 눈을 내리깔며 침묵 시위도 해보고 꼴도 보기 싫다는 악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을 핥혀대는 전쟁 같은 부부싸움은 언제나 답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다시 부부싸움을 시작하고 같은 문제로 다투고 있는 서로를 발견하면 지치고 현기증이 납니다. 어쨌든 이혼 커플 90%가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그럼 부부가 비슷한 성격이면 안 싸우고 더 행복할까요? 저도 예전에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성격이 너무 안 맞는 남편에게 길 가는 아무하고나 결혼했어도 너보다 잘 맞겠다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요. 부부의 성격이 결혼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부부 사이의 성격이 조화를 이루더라도 그것이 결혼 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는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격은 결혼 만족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지요. 모르셨죠? 부부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연구가 존 가트맨 박사의 실험인데요. 부부의 대화를 녹음해서 3분만 관찰해보면 6년 안에 헤어질지 아닐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통해 이혼하는 부부에게는 특징적인 대화 방식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비난과 멸시예요. 부부의 대화에서 서로에 대한 비난과 멸시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이혼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폭언이나 막말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험한 말이 아니라도 자기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상대를 비난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비난과 멸시를 느끼게 만드는 말을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경우죠. 당신이 뭘 알아? 이 같은 말도 부부 사이에 오가는 흔한 비난이에요. 배우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또한 비난과 멸시입니다.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라는 말도 비난과 멸시죠. 싸움 도중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부부싸움 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이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이 격해지다 보면 별거 하자, 이혼하자, 헤어지자 이런 말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극단적인 말은 내뱉을수록 생명력을 갖게 돼요. 말이 씨가 되어서 현실로 나타나기 쉬운 겁니다. 쉽게 나온 말이 수습하기 더 어려운 거 아세요? 부부싸움을 잘하는 방법 중에 마음속에 담은 것을 50%만 꺼내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요. 너무 힘들다는 걸요. 하지만 훈련해 보세요. 속에 담은 얘기를 표현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쏟아내려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의 절반만 한다라는 심정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잘 안 바뀌어요. 누군가가 고치라고 해서 오래된 태도를 고치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것이 익숙한데 배우자가 원한다고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겠어요? 사람의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그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배우자가 자꾸 자신의 어떤 부분을 고치라고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마음이 생길 뿐입니다. 배우자의 단점을 꼭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자는 이미 그 습관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왔고 배우자와 나는 다른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결혼은 배우자의 바뀔 모습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의 있는 모습 그대로 결혼한 거잖아요. 당연히 배우자에게는 내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혼은 배우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과도 결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에 제 친구 하나는 요즘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도 존경심이라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이랑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는데 아이 때문에 참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는데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깊은 대화도 못 나누겠고 눈도 마주치기 싫고 집에 일찍 들어오면 그냥 짜증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고 룸메이트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된 것 같아. 그냥 듣기만 해도 친구의 고통이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제 친구는 몇 년 전 남편의 바람 때문에 그때부터 아이의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친구의 남편은 술 먹고 저지른 일이라면서 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고 친구는 용서를 하기로 했었다는 내용을 저도 수년 전에 들었었죠. 그 후에도 친구의 남편은 친구한테 아주 잘했지만 쉽게 닫혀버린 친구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수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제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불편한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그래도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과 잘 지내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친구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던 거죠.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가슴속 깊이 숨겨만 놓았으니 마음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음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카운셀링을 받아보려고 권유를 했는데 헤어질 게 아니고 잘 살 마음이 있는 이상 본인의 마음을 먼저 치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분도 함께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아내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어루만져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때론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주는 자신이 남편에게 미안할 때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도 사랑이 남아있단 얘기 아닌가요? 부부 갈등을 줄이려면 서로의 마음부터 들여다봐야 하는데 아픈 곳은 없는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섬세하게 보듬을 줄 알아야 하는데 친구의 남편은 사과는 했지만 진심으로 친구의 아픈 곳을 보듬어 주진 못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청취자분들 대화할 때 5대1 법칙이라고 아세요? 결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화를 할 때 5대1 법칙을 따르면 아주 좋다고 하네요. 부부 사이에 하는 말 중에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을 5대1의 비율로 하면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부부 사이에 부정적인 말이 오갔다면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말을 5배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 관계가 긍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 1대1이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5대1입니다. 청취자분들, 오늘 부부의 날입니다.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오늘 사랑한다 라는 말 꼭 전해주시고요. 손편지 한 장 정도 써주시면 더 좋겠죠?
워싱턴 윤준의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